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공연장. 공연 시작하기도 전에 팬들로 가득 찬 객석. 과연 팬들이 보는 오늘 주인공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요즘 노래 그게 참 좋더라. 지금 노래는 아니 많은데 지금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그게 참 좋아요. 사건하고 이 제스처가 너무 멋있어요. 일본 가수도 우리나라 국기를 선양하시고 노래를 너무 잘해요. 감성을 자극하는 목소리와 꺾기 창법. 팬들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44년 경력의 가수 김연자. 요즘 그녀는 신곡 아닌 신곡의 인기에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역주행 주인공이라고 그러죠? 아모르 파티 보내드립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일이면 내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때문에 팬층이 또 어려졌어요, 많이. 네, 많이 그쵸.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니 꼬마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네. 잘 안 보이는데 무대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트로트 가수로는 이례적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아모르 파티. 덕분에 인터넷에서는 시청자 제작 동영상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클럽에서도 나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연령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그럼 어디 가면 되냐고 그랬더니 이태원 가야 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언제 한번 가보려고요. 한 번 들으면 온몸을 들썩일 수밖에 없는 노래 아모르 파티. 신명나는 음악과는 달리 이 노래의 제목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자기 운명을 사랑하자 그 뜻이에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긍정적으로 살면서 더 좋은 인생을 살자. 너무 즐거워요, 이 노래 부를 때. 오늘이 힘들더라도 내일을 생각하며 신나게 살자라는 가사처럼 이 노래에는 그녀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시간 가까운 무대를 마친 그녀, 지친 기색이 없는데요. 사실 저는 스테이지 위에가 제일 즐거워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뭐 힘들다 뭐 하는데 전 항상 내려올 때마다 아 즐거웠다. 물 만난 곡이라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진짜로 너무 즐거워요. 행복하고. 주변자한테 음악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 물 없는 고기. 그 말씀 그대로 반대로 물 없는 고기일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한껏 카리스마를 자랑하던 그녀. 실례하겠습니다. 그녀가 물 만난 고기가 될 수 있도록 해준 특별한 인연을 찾아갔습니다. 각종 음향기기와 잔잔한 피아노 선율. 전문가 포스가 물씬 느껴지는 이곳은 바로 작곡가 윤일상 씨의 사무실. 죄송해요. 진짜. 들어오세요. 따뜻하다. 네, 들어오세요. 시대를 뛰어넘는 감성과 열정이 있는 히트곡 제조기 윤일상. 김범수, 이은미, 이승철, 이문세 등 최고의 가수와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역시 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모르 파티 할 때 음악을 전부 해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작업하시나 좀 궁금했었어요. 다음
신곡은 여기서 녹음하시겠죠. 아, 아모르 파티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그다음 블록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요 네. 메들리는 이런 거 부르는데 네. 아 역시 김연자가 부르니까 저희 젊은 층도 좋아하게 하긴 하는데 무슨 노래인지는 모를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너무 명곡들이 또 많으시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이 있으면 부탁하고 하나 더 네. 그런 노래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네, 뭐 신곡도 신곡이고 저랑 OST도 같이 한번 하시고. 아, OST. 좀 좋을 것 같아요. 2013년 발표 후 큰 반응이 없었던 아모르 파티. 그런데 아이돌 그룹 엑소의 팬클럽 덕분에 알려지면서 대히트곡이 됐습니다. 지금 아모르 파티 때문에 돈 많이 버세요? 아직까지는 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 잘 많이는 모르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재밌는 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아모르 파티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제가 방송 드라마라든지 맞아요. 게임 한다든지. 라디오 시그널로도 쓰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너무 좋아요. 저는 김연자란 노래를 의식을 안 하고 음악이 좋으니까 써주시다는 게 난 참 좋아요. 올해 나이 59.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 젊은 가수도 힘든 장르의 곡을 소화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모르 파티가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3년간 자주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요. 초창기 때 많이 틀렸어요. 많이 라이브 할 때 많이 틀렸어요. 아, 이미선 선생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런 엄청난 음악을 나한테 주셨나. 거의 똑같이 하시던데 요즘에 라이브도. 네, 엄청나게 연습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입하기 전에 그렇게 연습하고 갔어요. 취입. 네. 오랜만에 듣네. 예, 그럼 뭐라 그래? 레코딩 취입할 때 그래가지고는 인트로도 이렇게 쉬고 있고 전주도 쉬고 있고 간주도 쉬고 있고 지금도 쉬고 있어요. 지금도. 아모르 파티를 부를 때 나오는 특유의 손동작 보이시나요? 와, 알고 보니 박자를 맞추고 있었던 거네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어떤 가수가 제 노래를 불러도 제가 1등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다른 가수가 제 노래를 불렀으면 제가 2등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니요, 저한테는 좀 힘든 노래였어요. 새로운 도전이었던 아모르 파티는 그녀에게 있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초면에 뵀을 때 부탁을 드렸어요. 인생 찬가를 좀 부르고 싶다. 솔직히 해서 우리 그 소위演歌나 트로트 가요나 그 뭐랄까 사랑하고 뭐 헤어지고 뭐 이런 노래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는 수없이 제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르는 거는 한 곡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스케일감 있게 부탁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인생 찬가를 해달라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분은 막 정신없이 음악에만 빠져서 사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고이지 않고 계속 오셨으니까 네. 어떻게 자기의 어떤 그 명성과 장르에 안주해서 사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네, 특히 일본 활동하실 때 보면.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더 과감한 시도를 해도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번에도 그 아모르 파티 같은 음악은 안 할 거고요. 좀 새로운 또다시 새로운 음악을 하고 싶어요. 좋은 작품 만들어가지고 또 지금부터 한 4년 뒤에 히트하죠. 네. 네. 그게 아모르 파티를 4년 동안 열심히 해야죠, 뭐. 그쵸. 두 사람이 선보일 새로운 곡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연일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김연자 씨. 그녀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새로 이사를 왔다는 집 구경 좀 해볼까요? 거실 한켠에는 그녀의 화려한 이력을 증명해주는 트로피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발매한 앨범들도 나란히 전시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일본에서는 다 누가 해주고만 그랬는데 지금 내가 혼자서 다 하니까 내가 직접 가서 옷도 맡기고 직접 가서 뭐도 사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요. 이게 제가 어떤 이제
화장도 안 하고 다녀도 알고 화장해도 알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장식장을 가득 채운 그녀의 활동 영상들입니다. 여 위에는 거의 DVD고요. 여 밑에는 거의 CD. 일본에 팬 언니가 있어가지고요. 영상을 이렇게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아, 편집을 해서? 캡처해서, 캡처해서. 혼자 지내시기엔 집이 너무 넓은 것 같은데요? 저요? 예. 넓은 데가 좋아요. 짐이 많아요. 보시면 아시지만 빈 데가 없어요. 그녀의 싱글하우스 전격 공개. 바쁜 스케줄, 하루의 피곤함을 푸는 침실. 딱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된 심플한 모습입니다. 찌끄맣죠? 근데 찌끄만 게 좀 아늑하고 좋아요. 아니, 조그맣지 않아. 침대도 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침대를. 네, 저기 엄마가 우리나라 귀국했더니 엄마가 흙침대가 좋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침대로. 네네네. 아이고. 이거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미소라 히바리 씨 앨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애들 다 하늘나라 간 애들. 아이가 없었기에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 같은 강아지들. 그녀의 지난 시절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무대 의상을 보관하는 옷방. 이 드레스 제가 일본에서 귀국할 때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해서 갖고 온 게 이거예요. 방 안 가득 채워진 화려한 의상. 어느 정도 정리한 게 이 정도라고 하는데, 와, 얼마나 많았던 걸까요? 이렇게 많은 옷 중에서 그녀가 특별히 좋아하는 옷이 있답니다. 굉장히 화려한데요? 제가 들어볼게요. 와, 무겁기도 하고. 네. 이거는 한 곡 부르면 돼, 벗어야 돼요. 이게 등장. 이거 입고 노래하시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입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면 무거워도. 이렇게 좀 화려한 옷을 좋아해요. 어린 소녀일 때부터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 노래했던 그녀.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화려한 드레스에 애착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예 바지를 안 입어요. 이런 바지 같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와서 입게 됐어요. 드레스는 주로 일본에서 많이 입고, 이제 바지 종류는 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입고. 이게 다 거의 바지일걸요? 금방금방 입게끔. 드레스도 화려한데 바지 의상이라고 해서 평범할 수는 없겠죠? 뒤도 화려해요. 거의 다가 이렇게 화려한 옷들이 많아요. 아, 이쪽이 전부 한복이에요. 얘가 전부 걸려놓은 한복. 진짜 많으시네요, 한복이. 네, 한복 진짜 많아요. 일본 최고의 무대에서 당당히 한복을 입고 노래한 김연자 씨. 한일 감정이 좋지 않았을 때도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르기를 고집해서 주변에 걱정을 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대 때마다 이렇게 한복을 많이 입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역시 우아하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족 의상인데 이게 다 한복이에요. 장롱 가득한 한복들. 한국인에 대한 그녀의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평상복을 보관하는 두 번째 옷방. 이 방도 만만찮게 옷이 많습니다. 여긴 다 평상복. 네, 이렇게 그냥 동네 입고 갈 옷도 있고, 그냥 편안하게 입을 옷도 있고. 요즘엔 고친이라고 바빠요.
조금 살쪄가지고. 일본에서 냈던. 네, 이게 18살 때 처음에 냈던 와. 여자의 일생. 동양의 제일 빛나는 별. 제 캐치프레이즈가. 지금도 이 이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김여자. 저는요, 제 이름이 촌스러워가지고요. 몇 번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주위 분이 만들어주신 게 희연아란 이름이었는데, 예명을. 네, 작사가 선생님이 만들어주셨는데, 그 이름도 해볼까. 또 일본에 또 18살 때 제가 처음 일본에 건너갔잖아요. 네. 그때도 매매중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놨었어요. 매매중. 근데 매매중이라면 꼭 중국 이름 같다 그래서 또 안 되고. 결론이 제 본명으로 한 거예요. 인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름도. 18살의 나이에 일본에서 첫 발매한 여자의 일생. 그때는 엔가에 올려는 한국이다. 이 말이 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성애 언니가 가슴 아프게로 데이트를 치고 그 다음에 누구 이성애 같은 가수를 구해오자 해서 그 토리오 레코드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찾은 게 저였거든요. 이 노래로 그녀의 일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360만 장 팔렸다는 노래 꽃다발. 1974년 15의 나이에 데뷔한 후 주옥 같은 노래를 발표해온 그녀. 지금까지도 그녀가 부른 수은 등은 최고의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 대회 때마다 분위기를 돋우었던 씨름의 노래와 1988년 서울올림픽 참가였던 아침의 나라에서까지 그녀의 대표곡은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닐 건데,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게 전부야. 있으시면 주세요. 네. 혹시 제 앨범 갖고 있으시면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고 살인하겠습니다. 아, 진짜 갖고 싶어요, 그죠? 이거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거라. 일본 가수보다 엔가의 감성을 더 잘 살린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그녀. 괜히 엔가의 여왕으로 불리는 건 아닙니다. 일본 노래는 너무 야사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노래는 너무 센 거예요. 이걸 합치면 어떨까? 미미자 선생님, 패티김 선생님, 미소라 히바리 선생님, 이 세 분의 노래를 내가 좋은 점만 내 걸로 만들면 어떨까? 엔가를 불러도 김연자 엔가, 그렇죠. 가요를 불러도 김연자 가요, 우리나라 노래를 부를 때도 우리나라 김연자 노래. 이게 김연자라는 하나의 명품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거죠.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애절하게 자유자재로 목소리를 내는 그녀. 이런 감성을 낼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그녀의 아픈 인생사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수로선 대성공했잖아요. 가수 김연자는 대단한 것 같아요. 여자 김연자는 빵점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김치를 담글 줄 알아. 밥을 할 줄 알아. 아, 저는 진짜 제가 자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자 김연자는 빵점인 것 같아요. 일본인 남편과의 30년 결혼 생활.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국제 결혼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잘 맞다가도. 근데 잘하는 환경이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오직 노래에 자신의 인생을 바쳐다 보니 살림이며 음식이며 모든 것이 서툴다는 그녀. 살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주부 같으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네. 세탁하고요. 청소는 잘해요.
그의 음식을 못해. 음식을 제일 중요한. 이게 냉장고 보면 알면 김치도 있고 막 그러는데 다 얻은 거 알아요. 음식 못하는지 주위 분들이 알아가지고 다 주셔요. 30여 년의 결혼 생활.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건 재산도 아이도 없이 가수로서의 명예뿐이었습니다. 기회를 다 놓쳤어요. 이게 사실은 아기를 가지려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쉬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놓쳤어요, 제가. 그때마다 뭐 찬스가 오는 거예요. 가수 김연자로서. 아니, 저는 결혼도 빨리 했고 그래서 저는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제 자신이. 근데 농담이 아니고 전에 남편도 아기가 필요 없다 그러고. 임신의 기회가 없으셨고. 네, 전혀 없었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저는 아기도 잘 못 봤을 것 같아요. 워낙 가수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하시다시피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다시 태어나면은 갖고 싶어요. 이런 그녀에게 요즘 설레는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새로 찾아온 사랑입니다. 아, 솔직히 얘기해서 오갈 데 없을 때 만났어요. 마음이 딱 비었을 때. 일본에서 활동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을 하고 싶다. 네. 이 전환기였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쓸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에 20년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안 한 사이에 많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연예계가.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제가 트로트 가수의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제 자신이 이 라인에 들어갈 줄 알고 저는 마음 놓고 하려고 딱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딱 큰 소리 치고 딱 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아, 내가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이구나. 제가 생각했던 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이치가.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지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지인이 지금 그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았죠. 복귀 후 달라진 현실 앞에 좌절했던 그녀를 따뜻하게 품어준 남자친구. 과연 새로 만난 그녀의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 연하는 안 돼요. 연하의 남자는 안 돼요. 내가 답답해서. 저를 막 끌고 가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워낙 모르잖아요. 사회생활도 모르고 모든 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고 좀 약간 좀 감성적인 게 좀 있어요. 제가. 아, 그래서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더 예, 좋아하시는구나. 저를 막 끌고 다니고. 아빠 같은, 오빠 같은. 그쵸. 아빠는 싫고. 오빠 같은 사람이 좋아. 결혼의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남자친구하고는? 그쵸. 뭐 마지막에 결혼해야죠. 지금 당장 뭐 결혼한다 안 한다보다는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책임을 져야죠. 어느 정도 가면은. 한 내후년? 내후년. 가을 이후에 뭔가 결정을 내야 되죠.